때린 사람, 이게 이제 정체가 살살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우선 이 정체성, 우선 제가 보니까요, 이 문파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파 유튜버 제작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해자 아직까지 뭐 상세 신원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은 시대적 사명이다, 이런 제목의 영상을 제작 유포한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유튜브 채널 정보를 보면은 채널 가입 시점은 2020년 3월달이고 그간 제작한 영상이 총 340여 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해 당시에요, 이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있었고요, 다른 한 손에는 유튜브 촬영용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상황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유세 현장 유세를 하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가 시민들 사이를 지나서 선거 운동원으로 향하는 도중에 송 대표 뒤를 쫓아가서 검은색 봉지로 감싼 망치로 머리를 뒤에서 서너 차례 가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이 체포가 돼서요, 이 경찰로 연행이 됐고, 중요한 것은요, 이 다행스럽게도 이 송영길 대표의 생명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러한 이 정치 탄핵이 가차없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벌을 가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이 법규가 말이죠, 조금 약한 부분이 있다 하면 이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강력히 이러한 대한민국 그야말로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테러 청정국이다, 그리고 또 마약 청정국이다, 이런 좋은 평판을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이 선거 때마다 이러한 이 테러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철저하게 현장 관리를 우리 경찰에서는 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신촌하면요, 이 과거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도 면도 이 테러를 당한 그런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도 이 면도 테러 굉장히 위험했다, 이렇게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정치 테러 행위는 반드시 근절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권영세 선대 본부장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이 판세 이런 거를 좀 쭉 밝혔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우세하다, 그리고 진학시 같은 이 불법 또는 이 부정확한 내용들이 지금 여권에 의해서 많이 지금 뿌려지고 있다. 이러한 여권의 책략은 말하자면 찌라시가 난무하는 것은 여권이 네거티브 폐색이 짙어지니까 지금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권영세 선대 본부장이 말이죠, 중앙일보와 전에 전화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현재 판세가 우리가 우세하다, 선거 마지막 날까지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 조심에 조심을 더하고 막강까지 선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수도권 집중하겠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요, 사전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것이다. 한마디로요, 정권 교체를 위한 여러분의 열망과 투표 참여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여태까지 우리 지지층이 사전투표에 소극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대통령 후보까지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독려한 결과 사전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 같다. 우리가 항상 주장하듯이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우리가 이겨왔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자기네 진보 표심이 결집한 결과라고 하는데 3월 9일 저녁에 까보면 어느 쪽 주장이 옳았는지 확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판세는 일반적으로 예측하듯이 우리가 좀 우세인 것은 맞다. 그러나 선거라는 것이 마지막 달까지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줄지 모른다. 그래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조심,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 단일화 문제, 윤석열 후보가 기세를 노리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요, 이 막판 승부처, 인구가 제일 많은 수도권이다. 이미 수도권에서도 우세를 보이지만 더 집중해서 확실한 우세로 가져갈 생각이다. 그리고요, 이번 투표 선관위 이 문제점과 관련해서는요, 민의를 왜곡하고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선관위원회 관리 부실에 대해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도요, 투표 참여를 통한 정권 교체가 이번 혼란을 야기하고 미숙하고 무능한 정부를 심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래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확진자 투표 과정의 많은 혼란과 관련해서 사전투표 부실, 현장 관리 무능, 유권자 무시의 무능, 종합판이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허술하지 않다. 마땅한 책임은 선관위가 져야 한다. 중앙선관위 7명은요, 대통령 민주당 대법원장이 추천한 친여 성향의 의원들이다. 사전투표 첫날 특정 당 상징색의 장갑을 끼고 투표 관리를 시작할 때부터 불안했고, 선관위는 투표함을 투표소 한 곳에 하나만 설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 관계자가 유권자를 대신해서 투표함에 기표 용지를 넣었다고 하지만 유권자가 기표 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는 건 법에 정해져 있는 사안이다. 그리고 이 9일 선거는요, 사전투표와 절차가 다르다. 이번에 주로 문제가 된 건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인데 본투표 때는 확진자 투표와 일반인 투표가 시간이 겹치지 않아서 혼란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문제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관위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우리 당에서도 감시 체제를 더욱 강화해서 유권자의 한 표 한 표가 왜곡되는 일이 절대 없게 하겠다. 참고적으로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관위가 조금 전에 대책을 냈는데요. 이 확진자가 끝까지 투표함에 직접 자기가 기표한 투표 용지를 집어넣도록 방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야권 지지층의 투표 참여 저조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께 호소하는데 선관위 관리부실에 실망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한다. 투표하면 이기고 투표하면 바뀐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선대본부 이 회의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여론조사 금지 기간을 악용해서 출처 불분명한 허위 여론조사 결과가 난무하고 있고 민주당 인사들은 매일같이 몇 프로 이긴다라는 그들만의 희망사항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의 선거운동이 비정상의 극치를 달린다. 마타도어와 가짜 여론조사 두 가지 말고는 보이는 게 없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4.7 보궐선거 당시 끝까지 생태땅에 한 프로포인트 이긴다는 허황된 소리를 늘어놓고 대패했는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그리고 민주당이 말이죠. 매일 철진한 네거티브 이슈로 끄집어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일일이 대응하기도 힘들다. 워낙 폐색에 지쳐서 무리수 두는 거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자제하고 있지만 도를 넘어서는 경우 정치개혁 차원에서 끝까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그간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 여러분들이 다 보셨고 저도 매일 여의도 연구원과 조사기관 조사를 받아보고 있는데 그 결과는 국민 예상하신 그대로다. 그래서 우리가 우세하다. 제가 또 그랬잖아요. 18.3%, 약 622만 표 이긴다. 제가 심야 방송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엄경영의 시대정신연구소가 분석한 내용이고요. 저의 판단은 최소한도 10%는 넘는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라도 10% 바로 밑 숫자까지 그러니까 10% 내외에서 저는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 이유는요. 제가 보는 이유는 그냥 저의 감인데 정권 교체층하고 그대로 민주당이 집권해야 된다는 거하고요. 미니멈 최소 정상적인 여론조사의 결과에 친여 성향 빼놓고 말이죠. 15% 안팎의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대통령의 긍정평가율과 부정평가율 최소한도 정상적인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5%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최소 10% 이상의 차이가 나요. 이것이 투표로 그대로 연결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10% 내외로 우리가 이긴다.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권영세 본부장 얘기한 대로 끝까지 우리는 압도적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투표장으로 뛰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코로나와 관련된 이 부실관리 논란, 이 단순한 행정 부실을 넘어서 이 정권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사명감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었다면 쓰레기 봉투라든가 택배 박스, 지원 호주머니를 투표함으로 쓰는 엉터리 투표 관리는 안 했을 것이다. 애당초 이번 선거 관리하는 정부의 인적 시스템 자체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비정상이다. 과거 어느 정부도 중요선거를 앞두고 선거소관 부처 장관의 여당 현역 의원을 아친 적이 없는데 행안부, 법무장관 모두 여당 소속이다. 선관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대법관 출신이고 선관위도 여당 계열의 일색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후보한테 무죄 선고 내렸고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선거 공보물 이 검사 사칭 문제 아무 문제 없다. 그냥 의견 표명할 뿐이야. 허위를 사실을 갖다가 왜곡한 허위가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내린 우리 법연구의 좌파 판사 출신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여당에 편향된 결정으로 선관위가 아니라 선거관여위원회가 아니냐는 비웃음까지도 사고 있다. 그리고 여기 김기현 대표가 한마디 했는데 법무부 장관과 해무부 장관의 민주당 현역 의원을 버젓이 임명한 채 사실상 불공정 선거 관리를 조장한 바로 그 몸체가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 책임도 가볍지 않다. 문 대통령이 유태이탈식 화법으로 유감 표시하며 책임을 선관위에 떠넘기는 것은 아연실색할 일이다. 이런 사태를 예견해서 국민의힘은 투표 마감 시간을 3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제출했는데 선관위가 기존 제도로 충분하다고 끝까지 우기면서 1시간 반밖에 연장하지 못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책임 강력히 지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고요. 잠시 후에 여당 측 동향을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요.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 많이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